안녕하세요. 오토기아 김정민입니다. 2025년 이제 밝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또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 또 친환경차 등록 기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깁니다. 환경부, 국토부에 의해서 산업전통상부도 이제 현기차 몰아주게 혈안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2025년 전기차 친환경차 등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기차 지원을 정책적으로 하면서 그동안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술 기준,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가 출시가 되고 있어서 예전의 기준이 구태의연하다 해서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전기차의 사이즈, 뭐 출력, 가격대 상관없이 일단 1kWh당 3.7km 이상의 전비만 확보하면 친환경차 인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300만 원, 등록할 때 교육세, 또 취득세 140만 원까지를 감면해 줬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친환경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 바꿔야 된다 해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동차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밌게도 전장이 아닌 휠베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3050mm 이상이면 대형, 그 밑이면 중형 이하. 그러면 3050mm, 3.05m 이하면 3.7만 달성하면 됐었던 전비를 4.2km per kWh 이상으로 달성을 해야 친환경차 인증을 해서 440만 원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받게 하겠다. 반면에 3.05m 이상 휠베이스 넘어가는 모델은 대형으로 분류해서 3.7km per kWh의 전비 기준을 조금 낮춰서 3.4km per kWh로 조금 낮춰서 대형 전기차를 구입할 때의 부담을 줄여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캐짐도 극복하고, 소형 중형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전비를 더 강화한 모델을 통해서 품질을 더 소비자들 친화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오닉 9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아이오닉 9이 친환경 인증에 탈락하니까 억지로 법을 만들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9이 어떻게 전비 인증을 받았는가 한번 에너지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오닉 9은 보시면 전비가 4륜구동 모델도 kWh당 4.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이즈와 상관없이 3.7km만 넘어가면 무조건 친환경차 인증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오닉 9은 전혀 개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요 4.3km per kWh입니다. 이건 뭐 전혀,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아이오닉 9이 3.13m예요. 그러니까 3.05m를 크게 상회하죠. 그리고 휠베이스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전비는 이미 기존의 3.7km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9은 개정을 안 해도 친환경차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EV9이 문제인가? 아니에요. EV9은 지금도 친환경차 인증을 잘 받아서 440만 원 감면을 잘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4륜구동 모델이 3.8km per kWh고 롱레인지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 4.2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바꾸지 않아도 돼요. 물론 휠베이스가 3.1m라 새로 개정된 모델의 대형에 해당돼서 3.4km per kWh를 훨씬 넘어가는 전비입니다만, 어쨌든 그 수치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바꿔도 되는 걸 바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현기 몰아주기고, 이게 무슨 아이오닉 9 때문에 바꾼 겁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아이오닉 5N 고성능 모델이죠. EV6 GT 친환경차 인증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오닉 5N은 휠베이스가 3m란 말이에요. 3.05m 이하니까 중형 이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4.2km/kWh를 달성해야 되는데 아이오닉 5N은 기존의 친환경차 인증인 3.7을 겨우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이제 개별 소비세 그리고 교육세, 취득세 총 44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니 멀쩡히 잘 받던 걸 탈락시키게 됐는데 이게 현기차 몰아주기 일리가 없잖아요. EV6 GT도 이 3.9km를 달성을 했습니다. 좀 넉넉했어요. 그런데 휠베이스가 2.9m입니다. 그러니까 3.05m에 크게 미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으로 해당하는데 그럼 4.2km의 전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돼요. 역시 440만 원 이제 감면을 못 받으니까 앞으로 2025년도에 이 두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현기 몰아주기라며요. 그동안 3.7 기존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게 되면 현기의 승용 라인업에서는 탈락할 모델이 단 한 모델도 생기지 않고 다 받아낼 수 있는데 새롭게 규정이 바뀌니까 탈락하는 게 2개나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현기 몰아주기예요. 다 들어가야지. 멀쩡히 받던 것도 못 받게 됐잖아요. 아이오닉 라인 EV 라인은 그냥 안 바꿔도 받아요. 휠베이스에 상관없어요. 자, 테슬라도 보면 재미있게도 다 받는데 뭐만 빠지냐면 모델 S 플래드, 모델 X 플래드만 못 받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다 해당됩니다. 그 외의 수입 브랜드는 전비가 좋은 모델들은 받는데 전비가 좋지 못한 모델들은 많이 빠지고 못 받는 모델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주로 고성능 모델들이 못 받는 현상이 생깁니다. BMW i4 같은 경우에도 후륜 모델은 친환경차 인증을 새로 개정된 그런 규정에서도 문제없이 받는데 M50 모델은 못 받습니다. i5도 마찬가지예요. i5도 후륜 모델은 받는데 M60 모델은 고성능 모델은 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개정된 기준은 야 친환경이라고 하면 너무 고성능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고성능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기준을 주는 건 그건 대중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전기차를 사용하는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건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걸러내자. 고성능은 아무래도 전비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도 단순히 배기가스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 귀한 세금을 여기다 낭비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필터가 된 거예요. 얼마나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휠베이스가 3.05m가 안 되는 중형 이하의 전기차라면 아니 전비를 제대로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이즈도 크지 않은데 전비마저 좋지 않으면 이런 품질이 떨어지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브랜드의 국민의 세금을 아깝게 쓸 수 있느냐. 이것도 걸러내는 필터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전비 제대로 확보하고 그리고 이동수단으로서 범용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전기차의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그러려면 펀드라이빙 영역에 강하게 강조된 고성능 차들은 이건 좀 세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마땅치가 않다. 이거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제외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모델을 원한다. 고성능 전기차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돈을 더 내라. 이것까지 감면받고 살려고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의도예요. 자, 그 다음에 휠베이스를 왜 기준으로 하느냐. 전장을 기준으로 해야지. 이렇게 또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동차가 전장만 긴다고 해서 실용성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내 공간에 있어서 휠베이스의 사이즈가 실내 공간 활용도에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휠베이스가 뭐예요? 앞바퀴와 뒷바퀴 중앙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휠하우스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으면 이게 공간을 많이 차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캐빈룸을 앞바퀴와 뒷바퀴 중앙의 그 축간거리 그 사이에서 실내 공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밑에 배터리 공간도 축간거리에 따라서 휠베이스에 따라서
확보가 더 될 수 있으니까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더 많이 탑재할 수 있는 장점도 생기는데, 그것보다도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엔진과 변속기가 없어지니까 엔진룸을 좀 더 캐빈룸으로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짐칸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좌석을 3열까지 놓아서 무늬만 7인승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7인승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려면 휠베이스가 적어도 3m 이상, 3.05m 이상을 확보를 해야 3열 7인승의 진정한 구성으로 차를 설계하기가 좋고, 이래야 좀 더 많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게 되니까 친환경의 목적성에도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는 시동 개념이 내연차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매연이 나오지 않으니까,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뭔가 거주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탑승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동차와 관련된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휠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설명하면서부터 계속 전장 대비 휠베이스 비율을 보십시오. 그래서 전용 플랫폼으로 설계된 전기차를 많이 추천드렸던 이유가,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가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길 수밖에 없고, 그 휠베이스가 길어야 실내 거주 공간을 통해서 쾌적한 그런 거주성 또 활용도가 확보가 됩니다. 3열이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승합차 영역까지도 대체를 해서 수송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전장 대비 휠베이스를 늘리는 것도 이 플랫폼 전략 및 자동차 차대 제작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리고 또 앞선 기술력을 통해 자동차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에서는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자동차의 차급을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변별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야, 전장이 5m가 중요하지, 왜 휠베이스가 중요하냐, 아직도 내연차 시대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장만 5m면 뭐예요? 휠베이스가 2.8m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게 실내 공간은 중형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세대적인 그런 설계,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그냥 전기 못하고 배터리만 바꾼 이런 식의 전기차를 만들어 놓고 이게 대형 전기차다, 너희들 모양 내지 말고 전기차 만들려면 제대로 실내부터 설계 다시 잡아가지고 휠베이스 넓게 해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고, 아니 같은 5m 차를 구입을 하는데 어떤 차는 2.8m고 어떤 차는 3.1m고 30cm나 휠베이스가 차이 나면 그 실내 거주 공간에 따른 혜택, 그걸로 오는 쾌적성, 또 활용도, 또 좌석 3열의 그런 편의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득을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기차를 통해서 수송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높은 전기차는 좀 더 장려를 해서, 그래서 세금 지원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자동차 이용률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니 장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휠베이스가 현기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제재를 만들었다, 그래서 다른 전기차는 못 받게 하고 현기차는 받게 했다, 이렇게 음모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세요. 왜냐? 아니 그 기준 없어도 아이오닉 9, EV9은 그냥 받아요. 기존에 3.7km 달성하면 그 정비 기준만으로도 친환경 인증을 다 받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뭐하러 이런 걸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휠베이스를 전장 대비 충분히 뽑아서 실내 공간의 쾌적성과 또 3열의 편의성, 진정한 의미에서 7인승 이상의 다인승 SUV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발비나 또 그런 노력을 투입하는 제조사들을 장려하고, 그런 차들이 더 많이 증가해서 전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를 해야 그게 전기차 시대에 맞는 정책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막 전장만 그럴싸하게 길게 해놓고, 그럼 소비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이 전장 대비 휠베이스 비율이 이게 자동차 활용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동차 잘 하시는 분들은 휠베이스부터 보시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전장 보고 큰 차네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거 왜 이렇게 좁지? 3열은 왜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져 하면서 당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아예 구조적으로 실내 공간이 잘 빠져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차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해버리면 소비자분들이 자동차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당황하는 일들이 적어집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제재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물론 휠베이스가 길면 회전 반경이 커지니까 불편한 부분도 생기는데 불편한 부분보다는 좋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전기차 시대에는 휠베이스가 무한정 넓어지지는 않아요. 자동차 구조상. 그렇지만 3.1m 정도는 확보를 하게 되면 3.1m를 확보한 휠베이스 사이즈의 그 실내 공간과 2.8m대의 전장만 길게 한 전기차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주성 자체, 쾌적성 자체가 다릅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기차는 휠베이스가 뭐 얼마가 됐던 뭐가 얼마가 됐던 기존 전비 기준으로 친환경차 인증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롭게 변경되니까 아이오닉 5N, EV6 GT 이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똑같아요. 테슬라도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보니까 플래드 모델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또 다 받더라. 그러니까 테슬라와 현기처럼 주행거리 잘 뽑고 전비 잘 뽑으면 된다. 기술력으로 제대로 된 전기차 만들어 놓으면 손해볼 일이 없다. 기술 안 되는 업체들이 징징거리는 거예요. 자기들 기술도 안 되는데 왜 우리 제재 거냐. 아니 기술이 안 되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제조사들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보조를 해줍니까? 도태되게 만들어야죠. 그런 브랜드들은. 그러니까 자꾸 기술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는 브랜드들을 도태되고 기술이 되고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가치를 주는 브랜드를 장려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원칙들을 무조건 국내 산업을 밀어주기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막 비난을 하시면 안 된다. 현기 몰아주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자원통상부의 이번에 기준 변경은 변경을 하지 않는 쪽이 현대기아에게 더 유리합니다. 변경을 해놨더니 탈락하는 차가 2대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현기 몰아주기예요. 고성능 차를 더 이상 세금으로 밀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현대기아, 테슬라는 딱 2종만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기술 안 되는 따라오기 힘들어하는 제조사들은 탈락하는 모델들이 더 많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휠베이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거주성, 쾌적성, 그리고 수송률 이런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입니다. 이제 전장으로 전기차를 판단하는 건 구태의연한 방식이기 때문에 휠베이스라는 기준을 딱 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들이 자동차 잘 몰라도 가치 있게 활용도 높게 만족도 높은 전기차를 골라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돼서 전기차 실내 공간 좋을 줄 알고 샀는데 나 당황스러운데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뭐만 나왔다 그러면 휠베이스 그것을 치만 하나 놓고서 아니 휠베이스가 현기가 가장 기니까 이거 현기에만 맞춘 그런 이거 아주 그냥 잔머리 제대로 굴리고 정경유착에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장 대비 휠베이스가 긴 건 훌륭한 기술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다른 제조사들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니 그게 어렵지 않으면 하란 말이야. 하면 되는 걸 못 해놓고서 왜 몰아주기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워딩을 하느냐.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